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 주요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면서 우리는 따라서 살지 말지 전략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6개의 종목으로 압축을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오늘 특징은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정부의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한 종목들의 수급도 강하게 붙고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 기아의 경우에는 호실적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여기에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죠.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다만 같은 기간 현대차의 강세에 비해서는 다소 주춤한 모습도 있었지만 오늘은 현대차가 쉬어가는데 기아가 오름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영은 반도체주이기도 하고요. 신사업으로 로봇 쪽에 또 진출을 하면서 새롭게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4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 눈에 띄고요. 제주반도체도 오늘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작년 말이었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반도체 안에서도 테마 형성이 되면서 관련주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 대장으로 제주반도체의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참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오늘 지금 자리에서 투자 괜찮은지 저희가 짚어드릴 거고요. 한국전력 또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죠. 11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흐름 따라서 주가도 천천히 올라와주고 있고 오늘은 9% 급등, 현재도 그 자리에서 거래를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KT, SK, LG 오늘 이 지주사들이 동반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자, 하지만 또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KT의 어떤 개선점이 돼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신한지주 금융주 가운데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는 상황에서 주가도 긍정적입니다. 현재 이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떤지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이 가장 좋은 쪽은 한국전력이고요. 9% 오늘장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아도 1%, 고영이 4%, 그리고 제주반도체, 신한지주가 각각 1%고요. KT가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을 통해서 힌트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살지 말지 전략을 세워볼 거고요. 이 두 분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코노미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외국인 쪽에서 선택한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을 2개로 더 압축을 했어요. 열어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와 고영인데요. 제주반도체부터 한번 볼까요? 그 드라마 거침없이 하이킥 보셨어요? 네. 네네. 내용도 참 재밌었는데.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비슷한 연배인데 이러시면 좀 네. 곤란한데. 볼까요? 이게 이 종목 하니까 제일 먼저 이 단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주가가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다만 여기가 고점 아닐까? 여기가 고점 아닐까? 하면서 계속 오를 때 못 따라간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싶어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기술적 트레이닝의 자리다라고 주셨는데 전략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일단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 기업의 펀더멘탈 가지고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따지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5천 원에 머물렀었던 주가가 지금은 무려 3만 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거의 6배 지금 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업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수했다 그래서 200%, 300%, 400%, 2배, 3배, 4배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특별한 이슈라고 하면 성장주냐 아니면 저PBR 관련주냐 지금 여기서 이제 수급의 시속 게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성장주 쪽에서 보면 제주반도체가 저는 단연 수급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는 즉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때 여러분들만의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만의 개인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면 저는 사실 이런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나는 손절에 굉장히 취약하다. 나는 밀리게 되면 일단 버티는 것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독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이제 큰 이벤트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기준 없이 저는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지만
장 마감 직전까지도 이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내일도 아마 이제 오늘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자, 그럼 이어서 최진욱 팀장님은 과연 어떤 의견일지도 열어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주셨는데 제주반도체 어떤 점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핵심으로 꼽으십니까? 사실 이제 LP 디램을 생산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온디바이스 AI 기술 특성상 저전력 반도체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뛰어난 분야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좀 제주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좀 LP 디램 쪽에 대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AI 시장이 계속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있고 시장이 고성장세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AI 관련한 뭐 PC라든지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폭증을 해줄 겁니다. 폭증하게 되면 그만큼 또 저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LP 디램에 대한 수요 역시도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기폭제 역할을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좀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 이제 제주 반도체가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일단 주가도 좀 많이 올랐긴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오히려 한 차례 단기 낙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적정 박스 구간을 지금 계속 형성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이제 박스 구간들을 형성해준다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의 좀 밸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타당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 여기서 크게 좀 빠지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로 뭐 악화가 된다든지 이런 좀 극단적인 이슈만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적으로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의 좀 상승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뭐 퀄컴이라든지 미디어텍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기술 인증까지도 받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국내 유일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24,000 이제 큰 폭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 24,000원만 일단 이탈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52주 신고가도 갱신을 해주는 좀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24,000원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팻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괜찮을까요? 오늘도 고민하신 김태성 본부장님. 아니, 저희가 이렇게 고민이 될 만한 종목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실 첫 번째 제주반도체였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 매수 괜찮다. 5회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고영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제주반도체와 공통점이고요. 다만 최근 시장에서 주가를 이끌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뭐 부각된 건 없었어요.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실적만이라고 해주셨는데 23년도,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다소 좀 부진했잖아요. 네. 그 전에 실적이 워낙 좋아서 부진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정말 못한 겁니까? 작년에 정말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를 안 하는데 그 하위단에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기업이 작년 3분기, 4분기 시점에서 이제 왜 관심을 받았느냐,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제는 HBM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라든지 PIM, 뭐 CXL과 같은 엄청난 이 반도체 안의 테마주들이 좀 나타나면서 고용이 그동안에는 이제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나아질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계속 실적이 감소하는 모양새를 좀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4분기에는 어느 정도 감소하는 추세가 조금은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은 더 지금 강하게 매수세로 좀 변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다라고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네. 주성엔지니어링, HPSB, 한미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저는 고영처럼 일단 후발주자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지만 실적이 개선세가 나타나는 기업들이 오히려 저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겁니다. A와 B를 사려고 하는데 A는 너무 높고 네. B는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A보다는 본능적으로 B를 또 네.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다소 좀 변동성이 시총 대비해서 변동성이 큰 고영이야말로 그 수혜를 좀 수급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진욱 본부장님은 고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지 이 종목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 고영 이야기를 좀 나누고 계시거든요. 네. 한 줄 평 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검사 장비의 수혜주다라고 주셨는데 사실 신사업으로 의료 로봇도 지금 좀 손을 네네네. 대고 있잖아요. 하지만 최 본부장님은 반도체 쪽에 대한 또 한 줄 평을 주셨어요. 두 쪽에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쪽은 여전히 반도체라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주가가 움직였던 모멘텀 자체는 반도체였고, 이게 지금 뭐 신사업 부분들 로봇 쪽의 사업을 뭐 진출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뭐 주가가 이 부분들이 좀 회귀해서 반영을 하기까지는 좀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고영은 단순히 반도체 쪽에 관련해가지고 검사 장비 쪽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인다는 부분들로 좀 판별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드밴스드 지금 패키지 공정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HBM 쪽에 대한 검사 장비 수혜가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AI 시장이 고성장세가 계속 나와주면 나와줄수록 그에 대한 검사 장비 수요도 당연히 증가를 해주겠죠.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고용에 대한 실적 성장도 자연스럽게 좀 펌핑이 들어와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 테마라든지 HBM 쪽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고용의 시세가 아직까지 뭐 특출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일단 이제 2순위 후보군에 좀 있었던 고용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치고 올라와주기 전에 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좀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성장성은 뚜렷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 같은 경우는 아직 내가 반도체 지금의 핫한 테마에 못 올려탔다. 그러면 고용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매수만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이 참 많은데 못한 분들을 위해서 추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리도 그만큼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고용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분의 의견 팻말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오해 의견으로 일치됐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이 이번 종목은 고민 없이 오로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는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KT, 한국전력 두 종목 차례차례 볼 거고요. KT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총 10조 원을 재탈환했다라는 기사가 참 눈에 띄는데, 다만 두 분의 한 줄 평을 제가 미리 좀 봤는데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부터 볼게요. 기업 밸류얼 프로그램이 아니라면이라고 주셨는데 그거 빼고 보면 영 매력이 없습니까? 영 매력이 없다라기보다는 네. 만약에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도움이 없었다라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KT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 이제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통신주들 요새 이제 AI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다각화되는 이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이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저PBR 관련한 수급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이 기업이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었겠는가? 그 부분을 놓고 고려해 보면 물 들어올 때 일단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 물길이 끊기게 되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결국 이 보여줘야 하는 실적이라든지 어떤 보여줘야 할 성과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저도 이 저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찬성하는 주의 있고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이긴 하나,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없으셨던 분들이 덥석 사기에는 저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KT에 대해서 최준욱 팀장님은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일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KT B2B 사업의 내실화 그리고 비용 효율화가 중요하다. 역시나 좀 짚어봐야 될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KT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리 투자요. 사실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결국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였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성장성이나 외형 성장폭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KT 쪽에서 지금 신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긴 합니다. 네, 다만 이 부분들은 단순히 지금 통신 쪽 관련해가지고 뭐 기대감을 좀 심어줄 뿐이지 뭐 아직까지 뭐 실적이 뚜렷하게 증가를 해줄 만한 그런 방안들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던 부분들은 이제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좀 정부 정책에 대한 좀 수혜를 좀 KT 쪽이 좀 받았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통신업이 지금 둘러싼 노이즈로 인해 가지고 밸류에 대한 좀 디스카운트를 좀 솔직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긴 네. 합니다. 네, 다만 이제 KT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밸류 디스카운트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해소가 될 만한 좀 요인들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이제 KT 클라우드가 지금 계속해서 좀 매출 성장성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에스테이트 매출까지도 지금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KT 쪽에 좀 성장에 대한 뒷받침 역할은 충분하게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또 소규모이긴 하지만 자사주 뭐 메가 이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밸류 프로그램까지도 계속 지쳐진다고 하게 되면은 뭐 주가는 단기간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다만 저는 한 차례 좀 낙폭이 또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염려까지도 일단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지금의 주가 부분들이 만약에 좀 크게 눌림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좀 당분간은 좀 우상향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만약 좀 대금들이 좀 터지면서 오버행 물량이 좀 실어지면서 나온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좀 눌림목을 노리기보다는 일단은 좀 패스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뚜껑을 이렇게 열고 나면은 그러니까 재료가 공개되고 나면 주가가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KT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지금 구간은 솔직히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주가는 밸류 프로그램 플러스 신사업 부분들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가 네. 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좀 더 빠지겠죠. 김태성 본부장님도 같은 맥락에서 좀 이야기를 주셨던 거고요. 네, 일단 뭐 이번에 KT뿐만 아니라 네. 좀 대체적으로 저는 이 공약에 대한 혹은 정책적인 부분이 결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좀 새로운 뉴스가 좀 네.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팻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우 본부장님은 이 가격에 대해서 어디를 좀 지지해 주는지 앞서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면서 지금 중간 의견이신 것 같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안 산다로 일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밸류업 프로그램이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데 한국전력은 거의 처음 저희가 점검을 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볼게요. 빚이 참 많은데 라고 주셨습니다. 많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빚이 200조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PBR이 0.3인 상태에서 일단 뭐 다른 저 PBR 관련주들이 각기 다른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먼저 움직였고 이제 가장 움직이지 않은 쪽으로 이제 수급의 모멘텀이 좀 붙고 있는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결국 이제 한국전력이 지금의 빚을 좀 빠르게 갚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죠. 전기값을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 또 우리가 기분이 좀 안 그렇게 좋죠.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한국전력을 보면 주가 올라가는 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일단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수급이 들어왔고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회복도 조금은 노려볼 수 있는 저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 그러니까 KT는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조금 놓아줄 때가 네.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이제 PBR도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전력은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봐도 괜찮지만 지금 저는 시장에 이들을 제외하고라도 봐야 될 종목군들이 너무 많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만 변명드리겠습니다. 네. 끝에 말을 잊지 못하셨는데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최진호 본부장님 의견 보면서 이 종목은 좀 마무리할게요. 재무구조 개선, 자사주 매입 긍정적이다. 오늘의 재료를 짚어주셨네요. 네, 일단 뭐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네.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걸로 취지로는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의 주가는 단기간에 좀 상승 탄력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전에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빚이 좀 너무나도 좀 많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배당 같은 부분들은 당연히 뭐 못 줄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지금의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차입금이 좀 감소를 해주는 현상들, 그리고 재무구조가 좀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좀 기대감이 계속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 상승력은 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실질적인 모멘텀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봐야겠죠. 일단 이제 모멘텀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뭐 굳이 한국전력을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주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네.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단기 상승을 노린다면은 한 번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네네. 좋습니다. 팻말 들어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어떻게 할까요? 네, 두 분 다 안 산다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급을 통해 여러분들께 방향을 좀 제시해 드렸는데요.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